안녕하십니까. 고시원 전문가 향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저도 까먹거든요.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저희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나는 근데 고시원하고 도대체 원룸하고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답변을 전문가분께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왔어요. 다들 궁금하시죠? 저도 뭐 사실 몰랐지만 최근에는 뭐 공부하면서 알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원룸하고 고시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기는 어떤 분들이 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룸하고 고시원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 나는 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차이겠죠. 원룸은 당연히 화장실, 샤워실 따로 있죠. 근데 고시원은 옛날 전통형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죠. 미니룸도 지금은 둘 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7월 16일이네 정확하게요. 이제 고시원 합법화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 고시원도 방 안에 이제 아까 저번에 설명드렸던 화장실,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둘 다 화장실, 샤워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크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고시원 하면 워낙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뭐 원룸 같은 경우는 3평이 훨씬 넘죠. 근데 고시원은 사실은 3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고시원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독립적인 이제 주거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신규로 이제 인간이 해줄 때는 외부에 다 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다 둘 경우에는 3평 이상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고시원들은 이제 구조 개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신규로 이제 인가받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자체가 이제 공급 자체가 나름대로 제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룸과 고시원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냐? 당연히 원룸이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죠. 자기 방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고시원은 사실은 조금 일부분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운영자가 있는 관리자, 총무라든지 관리자 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 말고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게 당연히 맞겠죠. 같이 입시라고 있는 분인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시원들은 사실은 그런 제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는 친구는 고시원에 같이 자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제약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룸은 당연히 본인 지사할 수 있겠죠. 본인 도구 다 있으니까요. 근데 고시원은 개별 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공동 주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지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공과금들 전기료, 가스료, 기타 등등이 있겠죠. 공과금 같은 경우는 원룸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죠. 본인이 사용한 거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시원은 매달 내는 월세에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공과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가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사라든지 우리가 반찬 같은 거 원룸은 본인이 당연히 해 먹어야 되겠죠. 근데 고시원은 원룸형 같은 경우는 밥하고 반찬하고 라면을 제공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라면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반찬도 4가지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2가지에 3가지 정도 제공해 주는데, 왜냐면은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좁은 공간이 있는데, 배고프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학과 마인드로 넉넉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고시원보다 부식 비용이 조금 더 지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짧게는 뭐 6개월까지 받아주는 것 같은데 보통 1년, 2년 이렇게 길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숙용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고시원은 사실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한 달만 선급을 하게 되면은 고시원은 이제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제 이야기해주면 이제 운영자들이 좀 편한 부분이 있겠죠. 요 차이점들이 이제 고시원과 원룸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좀 적다든지, 월 지출이 부담되는 분들이 아무리 고시원집 많이 오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아마 제일 많고요. 그 직장인 중에서도 뭐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거주할 공간이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에 내가 보증금도 내고, 월세에다가 거기다 뭐 식대까지 부담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고시원 많이 오게 돼 있고요. 원룸은 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정적인 소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니면 연애할 때 같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결혼했어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돈을 젊을 때 모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자고 이런 약속을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원룸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원룸과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릴 부작은,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자가 되겠다고 간절하고 명확한 꿈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 부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